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제 올해 1월에 은퇴를 하고 지금 작년부터 제가 그 보건복지부에 사는 사회보장제도위원회 위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주로 이제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 제안을 하면 국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결정을 하고 조금 논의가 필요한 안건들은 저희 위원회로 올라옵니다. 근데 산후조리원평가 아까 이제 김유성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산후조리원평가에 관련된 걸 저 육아정책연구소가 맡았다는 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저희가 맡지 않았더라면 이게 집단 돌봄으로 인해서 감염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이슈는 누구나 다 많이 고려를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 당시에 모아 애착, 그러니까 모자동실 운영이라든지 또 부모 교육, 아버지 교육을 포함해서 이제 부모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던 이제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우울 이런 주제들을 저희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좀 사명감을 갖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육아정책연구소가 다 그런 전공자들도 많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명의식도 있었고 또 감사했던 게 그때 당시 이제 평가라든지 컨설팅을 나가기 위한 그런 분들도 이런 사명감을 가졌기 때문에 나름 병원에서는 수간호사고 팀장이시고 몇백 명의 간호사를 거느리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이 일에 같이 동참을 해주셔서 산후조리원 현장이 처음엔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같이 이 부분을 바꿔가려고 하는 변화를 보면서 제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뭔가 저희는 항상 정책을 통해서 현장의 변화를 꿈꾸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귀한 연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계속 하고 계신 우리 육아정책연구소에 저도 굉장히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조에는 사실은 그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그 과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 일을 해 나가셨거든요. 이제 저희한테 그때 당시 그 표준 서비스 개발이라든지 모자동실 운영에 대한 이런 연구까지 앞을 내다보면서 저희한테 수탁과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자동실 운영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지만 산후조리원이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이런 애착관계가 무너지고서는 안 된다. 이런 중요성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모자동실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 이게 산후조리원 서비스가 질적으로 높아지면서 비용 문제라든지 또 서비스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출산정책과에서 저희에게 과제를 주셔서 그 과제를 통해서 아마 앞으로 장기적으로 산후조리원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은 저희 연구소가 많은 것들을 제안했다고 이제 저희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 산후조리원 연구를 하면서도 다들 애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인력들을 파견하는 그 사업도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저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그쪽 부분도 굉장히 지금까지도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도 또 저희가 좀 많이 보완이 돼야만이 또 산후조리원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집에서 케어를 받는 경우도 질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도 얘기하셨는데 저희 또 영유아 패널 그런 연구에서도 25세 미만이라든지 다문화 이런 인부들이 산정 관리를 잘 못 받고 또 우울의 문제도 많고 부부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다는 게 이제 드러났었는데 이런 또 아까 저희 경기 북부에서 하고 있는 센터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육아정책연구소가 이런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연구들을 계속 활성화하면서 선제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저도 제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최병민 교수입니다. 사실 이제 처음 강의가 이재희 박사님의 이제 산후조리원에 관련된 국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한 가지 사실은 저는 이제 소아과 의사이고 특히 이제 신생아를 담당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되시면 그 조사하신 거 중에서 아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모자동실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또 이제 모아 애착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모유 수유를 증진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육아정책연구소니까 아이들에 대한 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저는 뭐 산후조리원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런 책자를 만들고 또 이제 산후조리원에서의 가면관리는 제가 보건복지부 용역을 받아서 제가 가면관리 지침을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김희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뭐 산후우울증에 대한 또 특히 출산 전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특히 그 출산 전에 엄마와 아빠가 같이 산후우울증뿐만 아니라 육아하는 법, 아기 돌보는 방법까지 교육이 이것이 정말 선제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난번 저희 모유수유학회에서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금 뭐 정부에서 지금 고운맘 카드 이거라든지 어떤 출산 지원을 할 때 출산 전에 이런 교육을 꼭 받아야지만, 이수를 해야지만 그런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으로 좀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청 가족건강팀장 손지연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이렇게 다른 그 토론자분처럼 말씀을 제대로 잘 못하고, 저는 그냥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저희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저출생 문제는 지금 국가적인 문제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2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자보건 사업은 24개 총 1,6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3년 대비 145억이 증가한 금액이고요. 주요 사업을 보면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340억 원, 출산 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484억 원, 출생아 한 명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385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여주의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소했고요. 22년도에 포천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소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총 1,773명의 산모가 이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26년도까지 320억 원을 투자해서 평택과 안성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이 가장 많았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23년도 7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해서 그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 가정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2월부터는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을 순차적으로 시술 횟수 확대와 연령별 차등 지원 폐지를 함에 따라 도에서도 난임 부부들에게 보충적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선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난임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을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난임 시술을 하다가 중단에 이제 의학적인 사유로 중단된 경우에 그 지원받았던 금액을 다시 환수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그 회당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를 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은 이제 도민 제안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는 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또 이렇게 지금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심포지엄 제목에 증거 기반 육아 정책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또 뜻깊은 것 같습니다. 흔히 저희가 이제 뭐 근거, 증거의 위계 그러면은 가장 윗단에 이제 뭐 골든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RCT나 또 뭐 메타아날리시스, 또 체계적 리뷰 이런 부분이 있고, 내려갈수록 이제 뭐 횡단, 종단 연구들, 조금 덜 실험적인 연구들이 있고, 사실 마지막 단, 가장 낮은 단위의 근거를 그 오피니언 드리븐이라고 하죠. 전문가나 어떤 강한 의견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뭐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휩쓸릴 수 있는 그런 낮은 수준의 근거가 개인의 의견이나 뭐 이런 부분이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많은 오늘 뭐 발제를 해주신 산후조리 분야도 그렇고 뭐 난임 지원의 정도 뭐도 그렇고 여성 건강권과 결부해서 또 이제 심리적인 지원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의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 아직은 이제 우리가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들이 성립된 것도 있고 그것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연구자들이 이제 문제의식에 공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계속 선구적인 연구를 해주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한국의 뭐 모자 보건은 뭐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흔히 얘기하는 모자 보건의 아주 국제적인 3대 지표는 사실 간단하죠. 모성 사망률, 영아 사망률, 모유 수유율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보다는 출산율이라는 큰 숙제에 조금 더 나쁘게 말하는 매몰, 또 어떻게 보면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산후조리는 다양한 의견이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최병민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 자체가 옳으냐라는 논의도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어떤 일상에 자리 잡은 제도라면은 더 좋게 최대한 이 안에서 가장 뭐 최고의 효율을 끌어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또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정책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연구소에서 근거를 계속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히 다국적 이제 산후조리 제도를 비교해 주시는 부분들을 저도 눈여겨보고 있었고, 저는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뭐 앞으로는 조금 이제 일본의 이제 데이케어가 약간 레스핏 케어, 일종의 돌봄 휴가 형식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후조리라는 게 궁극적으로 나중에 잘 발달하고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정에서 먼저 모아 애착관계 형성이라든지 엄마가 직접 가족이 직접 돌보는 형태가 된다면 있는 산후조리원들은 이렇게 육아를 하다가, 초기 육아를 하다가 특히 힘들 때 아이를 잠깐 맡길 수 있는 제도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사례들이 그냥 생각만 했는데 외국에도 있구나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이제 난임 지원에 있어서는 이제 전폭적으로 정말 계속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뭐 두 가지 정도겠죠.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여성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계신지, 공적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분야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다른 연구 기관들을 통해서 여성 건강권 영향은 잘 살펴보고 있고, 난임 시술 기관들도 되도록이면 이제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가려고
한 3, 4년 차 지금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산후의 이제 정신적인 지원, 심리적인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김희선 교수님 주신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두세 가지 체계가 좀 중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후조리원에서도 가능하다면 최대한 좀 초기 가족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고, 산후조리 도우미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좀 기르고, 아까 이제 근거 기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여기 오늘 소개되지 않은 프로그램 중에서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울하기 첫걸음이라고 부르고 있고, 간호사 가정방문 프로그램인데, 이제 고위험 중에서 이제 고위험의 지표 중에 산후 증세를 겪으시는 산모가 있으시면은 2년, 최소 27회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김선 교수님 말씀하신 일상에서의 적응이 될 수 있게끔 돕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한국에서 제공했던 사회 서비스 중에서는 최초로 RCT 형태로 평가를 해서 지금 서울대에서 연구하고 계신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 기반으로 다양한 제도들이 나열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근거, 증거 앞으로도 많이 생산해 주시기를 연구소에도 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